대기업 중고차 홈탁송, 나는 왜 절대 이용하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핸드폰 꺼내보시겠습니까? 앱스토어에서 중고차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시죠? 광고비를 수백억씩 태워서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매일 보이는 그 플랫폼들 말입니다. 대기업 이름 달고 있는 곳이죠. 안방 소파에 누워서 화면 몇 번 터치하면 다음날 아침 내 집 앞에 중고차가 배달 온다고 광고하는 그 서비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편리해 보이죠? 근데 저는 오늘 그 편리함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당해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여러분이 그 플랫폼에서 결제 버튼을 누를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그 차량들 있죠. 그 차들이 전부 그 대기업이 직접 사서 직접 관리하는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전국 각지에 있는 매매단지의 딜러분들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플랫폼이 직접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면에 올려놓고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 중간 연결의 대가가 얼마냐는 겁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붙고요. 탁송비가 붙고요. 거기에 결제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유도되는 각종 보증 프로그램이 덧붙여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합산되면 여러분이 직접 그 매매단지에 찾아가서 차주를 만나 협상했을 때와 비교해서 수십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다 계약서에 적혀 있고 여러분이 동의 버튼을 누른 겁니다. 편리함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대가의 크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인지하고 누른 건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불에 대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 드립니다. 이 말이 광고에 크게 나오죠. 맞습니다. 환불 자체는 됩니다. 근데 환불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광고에서 잘 안 알려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차를 집으로 탁송받으려면 탁송비가 발생합니다.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보내면 그 탁송비는 기본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차량을 잠깐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재상품화 관련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플랫폼마다 다르고 계약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환불이 공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차를 실제로 타보지도 못하고 집 앞까지 왔다가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수십만 원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100% 환불이라는 문구가 100% 손해 없는 환불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려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화면으로만 차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촬영된 사진이고 조명도 좋고 각도도 잘 나온 사진입니다. 성능 기록부라는 서류도 있고요. 근데 차라는 물건이 서류와 사진으로 완전히 파악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부 상태가 어떤지, 주행할 때 어떤 진동이나 소리가 있는지, 실내 냄새는 어떤지, 변속할 때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직접 보고 직접 타봐야 아는 겁니다. 경험 많은 분들은 그냥 눈으로 훑어보고 차 밑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차가 어떤 차인지 감이 온다고 하시잖아요. 그 감각을 화면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 얘기는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기업 플랫폼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확실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브랜드가 크고 광고도 많이 하고 CS 센터도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차를 받고 나서 뭔가 이상한 점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경험해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과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당장 주행이 안 되는 수준의 결함이 아니라며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한 자연 마모 범위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보증 범위에 해당되는지 해당 안 되는지를 따지는 과정이 소비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기업이라서 무조건 안심이라는 건 너무 낭만적인 기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직접 발로 뛰라는 겁니다. 이게 고리타분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바쁜 세상의 매매단지까지 직접 가서 차주 만나고 협상하고 시운전하고 하부 확인하고 이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겁니다. 수천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시간이냐는 거예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시간을 쓰는 게 아깝냐는 겁니다. 그 대기업 플랫폼들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세 파악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어떤 차종이 요즘 얼마에 나오는지, 어떤 옵션이 붙으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하는 용도로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정보 수집 도구로는 최고예요. 근데 결제 버튼을 거기서 누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으면 그 차가 실제로 어느 매매단지, 어느 상사에서 나온 물건인지 파악하고 직접 연락을 취해 보십시오. 되면 협상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직접 가서 보고 타보고 협상하면 플랫폼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탁송비도 절약되고요. 협상 여지도 생깁니다.
물론 직거래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분과 함께 가거나 전문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만 원짜리 진단 비용이 수백만 원짜리 실수를 막아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들이 특정 서비스가 나쁘다거나 이용하면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편리한 서비스는 다 비용이 있다는 거고 그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이용하느냐 모르고 이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소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정보 비대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차이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중고차 시장이 특히 그런 구조입니다. 그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편리함의 비용을 지불하는 게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지불하는 것과 모르고 지불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선택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독설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깬 돈 한 푼 안 드는데 제겐 돈이 되는 공식입니다. 눌러주시려면 눌러주시고 아니면 그냥 줘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